자, 서술형 2번 볼게요. 점점이 계속 풀고 가영아 한 문제씩 끝나면 오답을 그때 그때 바로 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때 글 풀려서 공부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서희 x제곱 플러스 8 k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건우야, k 빼기 8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성립하려면 k 빼기 8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0이어야 돼? 0이면 성립 안 하는데. 작아야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는 단 하나라도 성립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x제곱 이 k보다 크다. 즉 x제곱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요렇게. 그러면 얘를 성립하는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 x제곱이 얘보다 작은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뭐 틀렸나? x제곱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보다 k가 커야 된다. x제곱은 혜린아 일어나 0보다 커야 된다. 왜요? 뭐가 잘못됐지요? 뭐가 맞을걸요? 지요. 야, 근데 자연수 그러면 이게 거짓이래요. 미안. 거짓이래. 즉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얘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요 새끼가 0보다 작을 이렇게 되면 단 하나의 실수도 뭐가 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큰데 자연수래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K-8이 왜 0보다 작아야 되냐고? 자, 보세요. 그래서 좀 얘를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다. 부등식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로서의 해석을 이용하는 문제다. 그래서 자,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0,8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항상 y는 k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k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k가 8보다 작다. 가영아 요거는 이해돼? 그래야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 실수도 k보다 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실수도 k보다 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k가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같아도 크지는 않죠. 요렇게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식으로 풀어드렸는데 이왕이면 부등식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 함수의 함수값이 요 함수의 함수값보다 크려면 x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해석하시는 게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구하는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부등식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서산 보시면 마지막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6인 평행한 두 직선 L이 있다. 직선 L 위에 AB가 있고 걔는 6이더라. AB랑 AD랑 수직이고 AB가 AB의 길이도 6이래요.
자, 그랬을 때 PAB 더하기 PDC의 넓이의 합의 최소를 A라고 하고 그때 AP의 길이를 B라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인 점 A와 B가 있대요. 이렇게. P, C, D 이렇게요. 자, 넓이 구합시다. 자,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잡아주시면 여기의 길이는 6-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랑 뭐 하니까 닮았으니까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CD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밑변 대 높이 6대 x는 밑변 대 높이 CD 대 6-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XCD가 요게 되니까 x분의 6 곱하기 6-x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윗넓이는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랫넓이는 2분의 1 x분의 6-x라서 이거랑 이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시면 x분의 3 6-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바깥으로 꺼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앞에는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x로 따로 약분해 주시면 2x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맨 마지막은 x분의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기본 문제. 이거랑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 따라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9의 곱 72 6 루트 2예요. 12 루트 2가 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2 루트 2 빼기 12가 뭐가 되고 최소값이 되고 그때 x값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2x 더하기 x분의 36이 제일 작을 때 12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성립할 때는 앞이랑 뒤가 똑같을 텐데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면 얘가 6루트 2고 얘가 6루트 2다. 절반이라고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x가 3루트 2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계산하시면 둘이 뭐하래요? 39 루트 2 빼기 36 이렇게 되겠네요. 39 루트 2 빼기 36 요렇게요. 짜자잔 아니면은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y로 잡아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y로 잡아서 풀면은 여기가 닮음 이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나? 여기를 y라고 잡으면 CD는 어떻게 되냐면 x분의 6i 이렇게 되네요. x분의 6i 여기가 x분의 6i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여기가 x분의 6i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y로 잡고 푸는 것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2분의 1 x 이거랑 곱하면 x분의 3y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x분의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라 그리고 x 플러스 y가 6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요거 대
x대 6, x분의 6, x분의 6 곱하면 이렇게 잡으면 더 복잡한가? 그리고 x 플러스 y는 6이고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3x, 얘가 2분의 1 x 3y 제곱 이렇게 하는 게 더 별론가 보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y 자리에다가 6-x를 집어넣고서 분배해 주셔서 산술기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처음부터 이게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y로 잡아서 푼 다음에 마지막에 y를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디펜스 수리합시다. 자, 틀린 것들 깜짝 고쳐보시고 디펜스 시험지 없다는 사람, 새거 아직 못 받은 사람. 디펜스 놓고 왔다고? 놓고 왔다고? 뭐 가져왔다고? 뒤에 친구 하나 더 넘겨주세요. 뭐 하겠다고 또 공부하게? 공부할 거야? 아니 공부는 28분간 내가 한 번. 자기 상황에 맞게 뭐는 정리할지 뭐는 정리 안 할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새거 받았어. 그치.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랑 41번부터 44번까지는 점수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고치셔야 돼요. 다 기본 문제들이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할 39, 40 뭐 이런 거는 아직 그 정도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듣고 정리는 안 하셔도 괜찮고. 진짜 없어? 정민아, 시원한도 통과 중에 질문 있어요? 갖고 오세요. 자, 지금 시험지 틀린 거 싹 붙여보시고 그다음에 디펜스 풀이할 거니까 디펜스 틀린 것들 아는데 틀린 건지 몰라서 틀린 건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숙제 정민이랑 내가 누구 숙제 내줬지? 한 번 보내줬던 것 같은데? 가영이도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풀어. 질문할 거 있으면 갖고.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 가져오세요. 일로 와 빨리. 안 찍는 거 아니야? 나는 뭐지? 삽질 내가 지난번에 안 줬어. 까먹었어. 잠깐까지. 뭔가 성인 같은 거. 그래 나한테 통화할 거. Z가 4 빼기 X로 써야지. 야 조용히 해라. X 제곱이 야 6 빼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얘랑 똑같은 관계식으로 보낼 수가 있겠지. 16 빼기 X 플러스 Y 8 X 플러스 Y가 6 빼기 X 플러스 Y 이거랑 똑같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X, Y는 요소계 제곱으로 뺀 다음에 뭐해주면 단위로 나눠주면 되죠. Z제곱 빼기 8Z 플러스 16에서 6이랑 제곱을 뺀 다음에 단위로 나눠주면 Z제곱 하고 마이너스 4Z 플러스 10 이렇게 되면 이게 X예요. 최소는 근데 이제 Z의 범위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Z의 범위. 뭔지 정의역만 찾아주시면 실제로 보여질 것 같은데 Z의 범위는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이 전보다 크거나 작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만 보면 확 보고 나갔으면 얘가 실분 가지고는 X제곱 얘네들을 근으로 가는 인용식을 세우면 이거 판별식도 써야 되거든요. Z 마이너스 4X 플러스 Z제곱 빼기 4Z 플러스 10은 0이거든요. 이게 실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시면 Z 빼기 4의 제곱 빼기 4Z제곱 플러스 16Z 마이너스 45 0 이상 요거 범위 요거랑 이거 공통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3Z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Z 마이너스 24 실수니까 8이랑 제곱이 합이잖아. 그래서 1제곱 더하기 1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또 나왔다. X 플러스 Y 전체 제곱 이거 성립하자. 이걸로 Z의 범위 찾자.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Z고 그다음 얘가 6 마이너스 Z제곱이라서 12 빼기 2Z제곱 Z제곱 빼기 8Z 플러스 16 3Z 제곱 빼기 8Z 더하기 4. 내가 아까 이거 잘못된 거 같거든요. 300씩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판별식 써서 범위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토지조각식 방식에다가 넣어가지고 범위 찾아도 되고. 그럼 3이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2부터 Z가 2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합이고요. 5분. 빼기 2의 제곱. 이거 쉽게 좀 틀렸지 않나? 이거 좀 예 제곱에서 예 제곱에서 80점. 여기 틀렸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야. 일단은 x, y를 z로 표현하고 z로 표현해서 z에 관한 이차함수식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저거 코시조바스 부등식을 이용해서 z의 범위를 찾거나, 아니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z의 범위를 찾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다음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 c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얘기했죠. a 플러스 b가 5 마이너스 c, 이게 쉬운 거죠. 얘가 그 다음 버전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 11 마이너스 c제곱이죠. 이걸로 표시 세운 다음에 c에 관한 이렇게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여기서는 그걸 이용해서 x, y를 z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서 그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c의 범위만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곱해가지고 판별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표시 쓰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해돼? 문자 3개짜리 표시 좀 쉬나 수 있었는데 네, 쉬고 있었어. 야, 이거 알려줬었는데 x자리에 -x 집어넣으면 fx 그냥 나오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 f1-x 더하기 fx는 3 1-x에 제곱해가지고 여기다가 2 곱해서 하면 fx 그냥 끝. 이렇게. 그래서 f0은 -1 받고 fx의 최소값은 2,000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빼기 1에서 -2. 그 다음에 이거 대칭축이 -1이냐고 좀 물어보는 거죠. 이 뜻 알아요 지금 이거? x는 마일 대칭이냐고. 맞죠? 다시 줄게요. 봐봐, 역함수 구하라. 얘 역함 이거 일단은 이걸 써. 이거 나중에 무조건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gjx가 x라고 여기서 스타트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 새끼의 역함수를 뭐라고 잡으면? kx라고 잡으면 그 kx가 뭐가 돼야 된다? x가 돼야 된다. kx를 합성했을 때 x가 돼야 된다. 그러면 봐봐, 요게 fx여야 합성해서 x가 될 거야. 첫 번째 식을 이용할게. 거꾸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2분의 j x 더하기 1이 fx가 돼야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j x 플러스 1은 2fx 마이너스. 여기 x 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어야 요 새끼가 x가 될 거야. 2f gx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x에 어떤 함수를 넣어요? kx 구하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거야. 2f gx h 2분의 j kx를 합성하면 이게 x가 된다. 그럼 이게 fx를 하고
얘라는 함수에다가 이걸 둘 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KX는 G, E, F, X, 뭐 한 거냐면 함수 연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럼 나 KX 구하고 싶죠. 그럼 양변에 J 인버스 이 새끼랑 요 새끼를 J 인버스 함수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같은 함수 값에 같은 함수에 넣었으니까 같게 나온다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합성해 주는 건 괜찮아. 대신 앞에 합성해주면 똑같이 앞에 합성해주고 뒤에 합성해주면 뒤에 합성해주고 함수 연산. 그래서 J의 역함수가 지금 뭐냐면 G였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 G를 연변에 합성한 거야. G를 이렇게 합성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면 KX가 되고 그럼 G EFX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다영이도 질문할 거 있으면 가져오시고. 부교재 질문? 네. 부교재 어려워? 네. 틀린 거 싹 고쳐보시고 해석하지 마시고. X랑 두 번 만난다고 여기까지는 알지. 역함수랑 두 번 만난다고 대신 이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해야 된다고. 얘를 여기서부터 그려. 그래서 얘랑 두 번 만나려면 A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쓰시면 2분의 3이 대칭축이다.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했을 때 X가 2분의 3이 되고 우주 이상이 대칭축이 10분의 3이란 거야. 6이야. 대칭축이 6이니까 그래프 4부터 그리면 이렇게 생겨. 4. 그럼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고 6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두 번 만나요? 아구와 8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A는 8하고 그 사이 이해돼? 그래서 쌤이 자꾸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그냥 풀면 되게 어려워. 근데 얘랑 두 번 만난다고 풀면은 되게 쉽고. 요것도 두 점에서 만나는데 X는 두 번 만난대. 요거 이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접은 거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 그럼 y는 x 위에 여기 알파랑 알파,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 때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빼기 알파고 여기도 베타 빼기 알파니까 여기는 루트 2 베타 빼기 알파일 거야. 이해돼?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야? 차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차공식을 외우라고 자꾸 얘기한 게 1분의 루트 3변씩 25 마이너스 32 요거. 이렇게 해서 답은 루트 26 답을 구할 수 있다. 차가 되게 많이 나와서 x좌표의 차이가 진짜 중요해서 나중에 무조건 원투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아니었지. 절대값 a분의 루트 3변씩 이거 제일 먼저요. 함수? 그거요. 그림만 그려서 y값이랑 9번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림 그려 못 그려. 3 마이너스 2 양수 이렇게 생겼지. 저거 플러스 이렇게 생기지. 9번 만나려면
2만 아니면 되지. t는 2 아닌 모든 실수. 아, t는 0보다 크고 2는 아니어야 되니까 0하고 2 사이 2보다 크다. 2번. 이게 한 번.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4번. 2번. 그래프만 그리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미안해.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두 번.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두 번. 이거는 맞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0은 3이거든.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뭔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니? 어?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0 이상에서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면 x는 3이라는 증분선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증분선이 있잖아. 그러면 0에서는 얼마냐면 마3이잖아. 그거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그걸 절대값 씌우라고 얘기하면 증분선을 위로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몇 번 만나려면 두 번 만나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두 번씩 만나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서 두 번 만나고. 이해돼? 약간 정리해.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이상한데? 3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선생님한테 이건 얘기해야 돼. 진짜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 앞에서 포커스 쪽에 펜스 31번부터 풀이해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그 앞에 내용들은 선생님 유튜브에 풀이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는 따로 링크 드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 있으면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따로 와서 내일 와가지고 따로 안 고쳐지는 거 질문하셔도 되고, 영상 보셔도 되고,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자, 볼게요. 31번부터. 자, 요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대신에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 그래도 아마 우리들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합성함수로 표현된 함수 방정식은 우리가 80%는 치환해서 푸는 거고요. 나머지 10%, 20%는 8, 90%는 치환해서 푸는 거야. 8, 90%는 치환해서 푸는 거고 11, 20%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는 언제만이냐면 fx가 직선일 때 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제 얘가 제일 유명한 패턴이라서 얘는 좀 기억을 해두셔도 좋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라는 함수래요. 네. 자, 여기가 3이라고 했었으면 치환했을 거야. 근데 여기를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여기 있는 x를 t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치환을 못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얘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한 번 합성을 하면 자, 0부터 2분의 1까지 x좌표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이 1부터 0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혜린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x좌표에다가 2분의 1부터 1까지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좌표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소정아 이제 이거 그릴 줄 알아? 1부터 0까지 x값들을 집어넣어서 함수값들을 찾아보면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f라는 함수에 1부터 0까지를 집어넣어서 y값들을 찾아보면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어서 함수값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fx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2분의 1부터 1 사이에서 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 요 뜻이에요. 그러면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렇게 생기고 2분의 1부터 1까지도 이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 합성한 그래프예요. 요게 두 번 합성한 그래프. 그러면 세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두 배로 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주고 규칙성 판단해서 네 번째는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세 번 합성하면 다시 두 번 합성한 그래프가 자, 두 번 합성한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리면 자, 저 그래프예요. 연두색 그래프 0부터 4분의 1까지를 집어넣으면 1부터 0까지가 나오고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를 집어넣으면 다시 1부터 0까지가 나오고 4분의 3부터 1까지를 집어넣으면 다시 0부터 1까지의 y값이 나옵니다. 그 연두색 그래프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으면 1부터 0까지니까 0부터 1까지니까 1부터 0까지니까 0부터 1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또 두 배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지금 보라색 그래프가 세 번 합성한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 학원 시험 문제가 좀 투머치인데 보통 세 번까지 나오지 네 번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번까지는 내신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태선아 처음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두 번째 fx는 이렇게 두 번 나와? 세 번째 세 번 합성하면 fx가 이렇게 네 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네 번 합성하면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문제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오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1이니까 y는 xy 교점을 찾아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4번까지는 잘 안 나오고 보통 많아봐야 3번인데 자, 그래프의 모양이 얘네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fx가 딱 요 모양 아니면 요 모양으로 시험에 나와요. 지금 이 모양이거나 fx가 요렇게 생겼을 때랑 그 다음에 fx가 반대로 요렇게 생겼을 때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얘는 합성할 때마다
그래프의 개수가 2배씩 늘어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한스라. 시험에 나왔을 때 얘는 거의 애들 진짜 많이 틀리니까 합성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다양한 풀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은 요렇게 V자 모양이나 아니면 선 모양, 세모 모양?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은 합성을 하면 개수가 몇 배가 된다? 개수가 2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요거 맞춘 애들은 처음부터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f 4번 합성하라고 하면 한 번 하면 2번, 한 번 더 하면 4번, 그 다음 한 번 더 했으니까 8번. 즉 8번이랑 y는 x가 만나는 거니까 4번 2번씩 해서 총 16번 만난다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이거 나오면 애들 거의 다 틀리니까 정리를 좀 해두세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fx가 요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래요. 이렇게 fx는 x 이거 방정식 실근의 개수 구해라.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태순아 몇 개? 일단 그래프가 봉우리가 몇 개 나오고 4개 나오고 4개 나왔을 때 y는 x를 그리면 몇 번 만나고 매번 2번씩 만나요. 여덟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8개짜리가 답인 문제가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고 거의 야 이거 무조건 나와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무조건 나온다는 느낌 정도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좀 나이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 수학 선생님들은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자 1, 2, 3, 4가 얘도 경우의수에서 문제가 어려운데 야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이거는 풀어서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됐으면 좋겠대. 즉 1, 2, 3, 4가 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갔을 때 얘네들 4개가 여기랑 여기를 치역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쪽 먼저 할게요. 이쪽. 이 g라는 함수가 요 g라는 함수가 3개가 이 2개한테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1, 2, 3을 모두 1한테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성하더라도 모든 함수 값은 1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2를 함수 값으로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 또한 합성하게 되면 모든 함수 값이 2에 가게 될 거니까 치역이 1, 2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방금 전에 얘 1이 갈 수 있는 게 2가지 있고 2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있고 3이 갈 수 있는 게 2가지 있으니까 g라는 함수는 원래 아무 조건 없으면 2의 3승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몰빵하는 2가지 경우를 빼달라고 했으니 -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같은 원리로 비슷한 원리로 얘가 2개가 되려면 이 3개 중에서 2개랑 하나로 나눠가지고 2개랑 하나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 뽑아서 그 2개가 1한테 갈지 2한테 갈지 결정합시다. 2가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빈 곳에 가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1가지 해서 이렇게 해서 6가지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G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6개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
그래 놓고서 자 이번엔 1, 2, 3, 4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6가지니까 6가지 체크하시고 자 1, 2, 3, 4가 모두 다 1, 2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모두 1일 거고요. 1, 2, 3, 4가 모두 다 얘한테 가게 되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2가 될 겁니다. 치역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이 얘한테 적어도 한번 얘한테 적어도 한번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적어도라고 읽었어요. 적어도라고 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체 가지수 중에서 얘가 몽땅 얘한테 가는 경우 빼주셔야 되고요. 몽땅 1, 2한테 가는 경우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가지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동건아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이거 함수 만들 거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라서 3의 4제곱이 전체 가지수입니다. 근데 동건아 뭐가 안 된다고? 1, 2, 3, 4가 모두 다 3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게 몇 가지? 1, 2, 3 가고 2가 3 가고 3, 2, 3 가고 4가 3 가는데 1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3 가야 되니까 하나야. 모두 다 3으로 가는 거. 오케이? 모두 다 3으로 가는 거 먼저 쉬우니까 뺄게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모두 다 1, 2로 가는 거 뺍시다. 그럼 1이 1, 2 중에 선택하고 2가 1, 2 중에 선택하고 3도 1, 2 중에 선택하고 4도 1, 2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2의 사승가지를 빼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문제 끝. 그래서 80, 16해서 64, 66에 36, 64, 24, 384가 답이 됩니다. 요렇게. 자, 근데 함수의 개수 문제 이번에 내신에서 맞추면 1등급 나올 거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함수의 개수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경우의 수.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높은 건데 너네들이 보통 경우의 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서 오답률이 진짜 높아서 요 새끼 함수 개수 문제는 어차피 너네 수능에서 확통 봐야 됩니다. 경우의 수 못하면 뭘 못하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이 다 경우의 수 내용이라서 거기서 또 털리니까 무조건 지금 동규야 제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준영아 이해되냐? 그래서 경우의 수 잘하셔야 수능 잘 보십니다. 뭐 굳이 뭐 수시가 아니고 정시로 가려고 해도 어차피 경우의 수는 너네 계속 발목 잡을 거예요. 자, 요 새끼를 좀 편하게 하는 테크닉은 무엇이냐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적은 걸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F 정하는 것보다 G 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를 먼저 찾은 거예요. 이쪽의 함수의 개수가 이쪽 함수의 개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쪽 먼저 체크하시자고. 그래서 요 세 개를 요 두 개한테 보냈는데 모두 다 하나씩은 얘네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전체에서 2개 빼자. 혹은 둘 하나로 갈 거니까 2개 고르고 보내고 나머지는 보낼 수 있게 함수 세팅을 해주는 게 6가지. 그리고 나서 F라는 함수가 얘네들이 화살표가 이렇게 갔을 때 끝까지 가면 전부 다 1과 2가 하나씩은 나와줘야 되니까 이 4개가 여기 몰빵하거나 이 4개가 여기 몰빵하는 경우만 전체에서 제외해 주시면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요 정도면 지금 31, 32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오답 정리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33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33번은 100 이번에 120 넘어내가지고 3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120 저기 33번부터는 120 넘은 친구들만 보세요. 33번 그 다음에 37, 8 90 요 정도는 너네들이 시험에 요 정도 나오면 이걸 풀 수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으셔도 되는데 120점 밑으로는 근데 120점 위로는 웬만하면 다 보세요.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쉬운 거 먼저 해줄게요. 34번 먼저 할게요. 34번. 자, 얘는 가영아, 네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정확하게. 자,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그래프 가영아 그려봅시다. x정근선이 뭡니까? -1이에요.
y 정근선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하은아, 요 테크닉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를 표준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내가 그래프를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점 하나만 찾아주자고. 몇 컴마 몇 지나가는지 하나만 구해보세요. 제일 쉬운 점, 만만한 걸로. 0,-4를 지나갑니다. 즉 여기를 지나가는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리함수의 특징은 여기랑 여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요쪽이랑 요쪽에 나오는 게 유리함수 모양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일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마일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일, 4가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 찾는 건 다들 하겠죠? 얘가 0이 되는 x값 그때 y값이 꼭지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리함수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태린아! 무리함수는 김태린 앞에 봐봐. x의 부호가 플러스야. 이게 x의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y의 부호는 이 루트 앞에 있는 게 y의 부호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잖아요. 4사분면. 4사분면을 향해서 갑니다. 4사분면을 향해서 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무리함수의 모양이 어떤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렇지. 무리함수의 모양은 여기가 꼭지점이야. 모양은 눈썹, 애교살 딱 이 모양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라서 부호만 따지면 모양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전부예요. 꼭지점 찾는다. 첫 번째 꼭지점만 찾아요. y,4라고. 얘가 0이 되는 점 그때 y값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찍어놓고서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따집니다. 그러면 풀풀이면 1사분면이니까 눈썹 모양, 마풀이면 2사분면이니까 또 눈썹 모양, 그 다음에 마마면 3사분면이니까 애교살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냥 완성시키면 돼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문제 끝났어요.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래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얘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리함수 절대값 씌웠을 때 반드시 점근선 올리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유리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점근선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요 문제라고, 요 문제. 자,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럼 가영, y는 k랑 몇 번 만나야 된대요? 몇 번 만나야 된대요? 3번. 자, 여기 있으면 1이면 몇 번 만납니까? 4번 만나죠. 2면 몇 번 만납니까? 3번 만나죠. 3이면 3번, 4면 3번, 5면 됐죠? 2, 3, 4가 2, 3, 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그래서 34번 정도는 너네가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돼요. 33번은 수능 중킬러 정도의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4번은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도 이것도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 자, 이것도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과 갈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적분 2에서 역함수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서. 자, 다른 쉬운 문제로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모두 다 이렇게 풀 거예요. 합성함수가 앞으로 f의 역함수가 gx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는 gx는 f 인버스 x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원함수만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f랑 g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또는 g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다. 이과 수학도 전부 다. 미적분 2 가면 특히 이렇게 식 안 세우면 아예 틀릴 거거든요. 동규야, 역함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합성하면 항등함수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스타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 기본 문제 먼저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f의 역함수가 G래요. f2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하라고 해요. 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세요. GX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가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일단 시작. F의 역함수가 G라고 했으니까 F랑 G랑 합성하면 X가 됩니다. 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F2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누구로 표현해라? GX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새끼의 역함수를 FG, HX라고 일단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거랑 역함수 관계니까 얘도 합성을 하면 X 자리에 HX를 집어넣어 주면 항등함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거든요. 역함수가 있다는 건 1대1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해주는 X 값은 서로 같을 겁니다. 요렇게. 똑같은 X 값이 나오게, Y 값이 나오게 해주는 X 값이 F가 하나밖에 없어요. 1대1이라서. 따라서 GX는 EH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그럼 HX를 구하라고 한 문제니까 HX는 2분의 GX-5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나중에 미적투 가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전부 다 이걸로 유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엔 35번도 되게 쉬워요. 볼게요. 자, F랑 G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리고는 fx는 a, g, 인버스 x 플러스 b라고 줬고요. hx는 c, g, 인버스 x 더하기 d라고 줬어요. 자, 첫 번째 f랑 g 마이너스 2x 빼기 3이 역함수 관계다. 요렇게. 두 번째 hx랑 f 인버스 2x 플러스 1이랑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자, 이게 편할지 이게 맞을지 아니면 거꾸로 쓰는 게 맞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G 합성 F 요 새끼가 반대로 써도 돼요. 자, 요거랑 그냥 다 써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fx를 g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x고요. 그 다음에 hx를 f 인버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요런 류의 관계식 4개를 가지고 얘를 풀어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합성하면 x 된다고. 근데 누구를 누구에 넣는지는 상관없다고. f를 g의 x의 자리에 넣어도 되고 g를 f의 x 자리에 넣어도 되고 어차피 합성하면 둘 다 x가 될 거라고. 그럼 요 식에서 fx를 g 인버스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hx도 g 인버스로 찾아달래요. hx도 g 인버스로 찾아달래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면 좋을지 볼게요. f 인버스 x 그 다음에 g 인버스 x 그러면 요거랑 자리를 여기서 f를 찾아볼게요. 자, 요걸 씁시다. 자, 얘랑 얘를 자리 바꿔주시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fx가 될 겁니다. 2h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fx는 2hx 플러스 1. 그러면 g 인버스 x를 자 hx를 f로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hx를 g 인버스 x로 쓰라고 하는 문제고요. fx를 g 인버스 x로 쓰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낫겠다.
이거랑 얘를 또 바꿔주시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G 인버스 X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요거랑 요거면 문제가 끝나네요. 자, 그러면 fx는 하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fx는 그러면 3 넘어가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g 인버스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러고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hx는 여기서 hx는